네, 2025년 2월 13일 이정훈입니다. 오늘 서울에서는 석동현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를 모아서 국민변호인단을 출범시켰습니다. 광화문 동아일보 앞에 청계광장에서 출범식을 열었습니다. 경찰은 4,000명 정도가 집결했다. 제가 아는 분들도 많이 참여했고 행사장에 갔다 왔습니다. 이날 한국사 강사인 전한길 씨가 연단에 올라서 아주 주목되는 연설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한다면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문영배 헌재소장 대행, 이미선, 정계선, 정경미 재판관, 그리고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이들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이 불의한, 정의롭지 못한 5명이 대통령을 파면시킨다면 제2의 을사오적으로 기록될 것이다 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5명 중에서 이미선, 정계선 재판관은 현재 탄핵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2월 5일 공개된 걸 보게 되면은 이재명 국회의원을 제명해달라는 청원이 30일 이내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일단 국민청원이 성립이 됐고요. 이미선, 정계선 두 재판관이 편향적 재판을 진행하니 탄핵해야 된다는 주장도 2월 5일 공개되고 역시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채웠습니다. 그래서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돼 있죠. 이거는 법사위에서 통과시킬 리는 없는 거지만 어쨌든 전한길 강사가 5명을 을사오적으로 거론했는데 이미 그중에 2사람 이미선, 정계선은 탄핵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국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어떤 판단을 할지 상당히 주목을 끄는데 지금 문영배 권한대행도 N번방 이야기를 빗댄 형배방인가 뭔가 그걸로 지금 굉장히 구설수에 오르고 있습니다. 아마 윤 대통령을 탄핵을 하면은 이분들의 개개인 문제가 많이 드러나면서 개인적인 공격을 많이 받을 겁니다. 물론 이분들이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을 경우죠. 을사오적을 얘기했는데 을사오적이 뭔가 다 아시는 것 같지만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을사오적은 처음 이름은요. 이게 1905년 지금부터 120년 전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일본에 넘긴 거죠. 그래서 우리 외교권이 없으니까 일본의 보호국으로 전락하는 건데 이거를 당시 대한제국의 신민들은 굉장히 반대했어요. 1905년 11월 17일 이 을사조약을 맺었는데 그로부터 4개월 뒤인 1906년 3월 12일 공립신문이라고 그때도 신문이 있었습니다. 난망자 오적이란 기사를 실었습니다. 난망자. 어려울 난자, 잊을 망자. 잊을 수 없는 자, 5명의 오적. 그런 거죠. 잃을 수 없는 오적을 썼는데 여기에서 바로 거론된 사람이 이지용, 박재순, 이근택, 이완용, 권중현. 즉 을사조약에 찬성했던 사람들이죠. 이 난망자 오적이란 기사가 실린 이후로 오적 하다가 지금은 을사년에 맺은 조약 때문에 을사오적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지용, 박재순, 이근택, 이완용, 권중현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은 이완용입니다. 당시 1905년도 이완용의 직책은 학부 대신, 그때는 군정이었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면 교육부 장관이죠. 이 을사오적과 더불어 을사삼흉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을사오적과 별도의 사람인데 이재극 국내부 대신, 민영기 탁지부 대신, 이하영 법부 대신입니다. 이 사람들은 을사조약 체결에는 찬성하지 않았지만은 당시 황제였던 고장을 협박해서 조약 체결 이후에는 적극적으로 일본에 붙었던 사람들이죠. 을사삼흉이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 매국노 역사에서 을사오적이 유명하고 그 다음이 정미칠적, 그 다음이 경술국적입니다. 을사오적은 금방 말씀드렸고 정미칠적은 뭔가 하면요. 1905년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일본에 넘겨주는 보호조약을 맺었죠. 그 다음에 1907년 한일 협약을 맺어서 대한제국의 군사권을 완전히 일본이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하죠. 이 해산된 이 군대가 독립군에 초속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은 사법권이 대통령을 조사하고 있는데 사법권도 일본에 넘어가고 경찰권도 넘어갑니다. 관리 임용권도 넘어갑니다. 사실상 거의 합병 단계로 가는 거죠. 이게 정미조약입니다. 이 정미조약을 찬성했던 사람이 이완용, 임선준, 고영희, 이병무, 조중응, 이재곤, 송병준입니다. 앞에서 을사오적 중에서 겹쳐지는 사람은 이완용의 눈에 보이죠. 그리고 나머지 6명은 을사오적에는 이름이 들어가 있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1910년 일본에 합병되면서 한일합방조약을 맺는데 그게가 경술련이라서 경술국치라고 하죠. 그때 일본하고 합방되는 거를 찬성했던 사람들 8명입니다. 그걸 경술국적이라 그럽니다. 팔적이라고 안 하고. 이완용, 민병석, 박재순, 고영희, 조중웅, 이병무, 윤덕영, 조민입니다. 이완용은 을사오적에 들어가고 정미칠적에 들어가고 경술국적에 들어가는 유일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을사오적이었던 박재순, 당시는 외부 대신이 경술련 일본에 합박될 때는 내부 대신, 지금 얘기하면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역시 일본에 합병되는 걸 찬성했죠. 그 다음에 고영희는 정미칠적이면서 경술국적에 들어왔고 조중웅도 그렇습니다. 이제 제일 유명한 사람은 이완용입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일본하고 하나가 되고 난 다음에 이들은 은사금, 일본으로부터 돈을 받거든요. 이완용은 15만행을 받았습니다. 15만행이 당시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제일 많이 받았던 거는 국내부 대신 이재면으로 83만행 받은 걸로 알려져 있고 그 정도 어마어마한 돈을 받았죠. 반대로 이제 을사년 조약 맺을 때 반대한 사람은 한규설이 유명합니다. 이때 을사 조약을 맺을 때 박재순 외교부 외무 대신이죠. 외부 대신은 외교권은 안 된다고 하다가 막상 당일 되니까 겁먹고 마음대로 하도록 도장을 찍어줬죠. 이게 사람들이 막상 그 어떤 압박이 오게 되면 꼼짝 못합니다. 이지용도 나중에 이 사람은 죽을 때는 일본에 속았다라고 도박 중독자로 죽었는데 그랬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윤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게 대한민국 국익에 도움이 될까요? 대한민국 국익에 손해가 될까요? 지금 윤 대통령이 했던 계엄을 계몽령이라고 하는 거는 대한민국에 숨어있던 좌파들이 다 드러났죠. 어설픈 계엄령이었지만 그 덕택에 이걸 내란몰이하는 계엄 선포한 날 도망쳤던 야당 의원들이 있죠. 그때 뭐 국회에 들어와서 계엄을 해제했다고 하지만 끝까지 그 시간이 꽤 됐는데도 국회로 돌아오지 않고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대지만 숨었던 사람들이 있죠. 왜 숨었어요? 계엄, 군인들을 두려워하는 거는 좌익들이죠. 또 그런 자들이 앞장서서 윤 대통령을 탄핵했습니다. 뭐 지금도 계속 밀어붙이고 있고 이제 다 커밍아웃이 됐습니다. 그래서 계몽령, 그 윤 대통령이 어설픈 계엄이었지만 하고 나서 보니까 이야 이렇게 좌익들이 많았구나 하는 것 때문에 이제 국민들 여론이 바뀌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국민변호인단도 만들고 뭐 이렇게 가는 거죠. 윤 대통령은 탄핵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전한길 강사가 을사오적이 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면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4명하고 후보자 1명 거론하면서 탄핵을 한다면은 헌재는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다 그랬습니다. 대통령을 탄핵하는 게 정말 대한민국에 도움이 됩니까? 물론 이것저것 다 따져서 하겠죠. 이거 뭐 대통령 사실은 뭐 저 같은 사람도 살면서
위법을 많이 하죠. 안 들키고 안 걸려서 그렇지. 위헌도 많이 하죠. 아니, 일반인이 아니고 유명인이 한 가장 위법은요. 김대중 대통령이 지시로 북한에 4억 6천만 달러 갖다 준 거예요. 적하고 내통한, 그건 용서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거기에 가장 핵심된 역할을 했던 게 박지원 의원이죠. 지금 이번에 윤 대통령이 탄핵되는 과정을 보게 되면 계속 민주당과 이재명이 윤 대통령 약을 올립니다. 김건희 여사 문제 갖고 계속 도발을 하다가 그러면서 이제 자기네 주장을 펼치고 하니까 그걸 다 수석인 게 좌익들이죠. 그 계엄령 걸었다가 한 번에 당하는 건데 지금 최상목 대행을 살살 약을 올리고 있는 게 박지원 의원이죠. 그래서 또 이제 걸어서 뭐 넘기겠다는 건지 뭔지. 하여간 대한민국의 최악의 위헌과 위법을 한 사람은 박정희의 5.16이나 전두환의 12.12가 대한민국을 부정하지는 않았어요. 대한민국 돈을 이북에 갖다 퍼준 건 아니라고. 근데 그거는 적한테 갖다 줬다고. 노벨상까지 받고. 노벨상 받고 갖다 준 건지. 그런데도 넘어갔습니다. 위헌과 위법은 합니다. 대통령이 되게 되면요. 미국 대통령 같은 경우는 살인 명령도 내리죠. 우리 대통령도 할 수 있습니다. 김정은에 대해서 살인 명령 내리고 우리 HID나 UD가 가서 죽이라 그러면 죽이는 거지 뭐. 근데 그거를 해서 탄핵을 시키는 게 옳은지, 그 대통령이 했다는 거 보게 되면 개헌법하고 뭐 헌법을 어기려고 했다는 건 보이지만 어겼다고 하긴 뭐하지 않습니까? 뭐 국회를 해산한 것도 아니고. 근데 이렇게 이런 거 잡아갖고 하게 되면 그럼 대한민국에서는 누가 대통령을 하겠냔 말이야. 정작 문재인 씨가 대통령 할 때는 뭐 통치 대권이라고 하면서 막 겁을 줬어요. 제가 탈핵 비판 책을 써서 당신 무슨 근거로 탈핵 정책을 펴 그랬더니 뭐 대통령 공약 사업이니까 한다고. 공약 사업이면 법을 만들어서 해야지. 대한민국은 멀쩡히 원자력 진흥법이 있는데 탈핵 정책을 무슨 근거로 펴요. 법도 안 만들고. 위법했지. 근데 뭐 그런 거 나올 때마다 뭐 대통령 통수권이라고 하면서 밀어붙였거든. 거기도 위헌 많아요. 그 대한민국 국민 몰래 북한 넘어가서 김정은이 만나고 왔잖아요. 그리고 김정은을 위해서 트럼프와 만나는 길을 터줬잖아요. 하노이 회담에서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온갖 쇼를 다 했고 국민 의사를 거슬리면서 종전선언을 하려고 그랬고. 근데 좌파들이 한 거는 넘어가고 윤 대통령이 한 건 날리겠다? 저는 이게 과연 헌재가 하나만 보면 그게 맞겠지. 이런 하얀 종이도 확대해 보면은 까만 점 나오면 흑지라 그러겠지. 근데 이게 하얀 종이잖아요. 전한길 강사가 을사오적을 얘기했는데 과연 을사오적으로 신을사오적으로 기록될지 아닐지. 결국은 을사오년 120년 전에도 본인 뜻이 강한 사람은 사인 안 합니다. 지금 저 중부 정동에 가게 되면은 을사오적 모아놓은 인형들이 있어요. 저는 가끔 1년에 한 번씩 가서 보는데 그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이완영이죠. 이완영은 그 후에 총리 대신을 하면서 그랬으니 그런 건데. 자, 전한길 씨가 딱 찍었습니다. 이게 잘못되면 본인도 명예훼손으로 골로 간다는 거 알고 했을 거예요. 이 5명도 아마 전한길을 벼르고 있을 겁니다. 지금 뭐 진검승부가 돼서 서로 죽고 죽이기인데 그런 부담을 안고 윤 대통령을 파면할지. 지금은 어쨌든 헌재 심리를 빨리 끝내고 탄핵하려는 열차를 타는 걸로 보입니다. 마은혁 재판관을 합류시키려고 하는 거라든지 심리를 빨리 끝내려고 하는 것을 보면요. 자, 을사년에 한번 을사오적 문제를 돌아봤습니다. 120년 전의 역사가 반복되는지 한번 지켜보시죠. 감사합니다.